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지금 심리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 1교시, 2교시와 2주차 1교시는 이제 심리검사 부분을 신뢰도와 타당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2주차 2교시에는 이제는 그 주요 진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슈퍼 이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성 요인 이론은 진로 상담의 그 가장 선두적인 그러한 이론이고, 이 특성 요인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진로 이론들이 많이 팽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의 역사적 배경은 좀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시기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그 미국의 남북 전쟁 이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전쟁을 그 이제 끝나고 나서 남부는 뭐가 풍부했습니까? 흑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노예들은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고, 북부는 산업단지도 일할 수 있는 산업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남이 졌죠. 져가지고 노예가 해방되면서 어떤 노예들이 이제 흑인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 이제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뭐 엄청나게 일 구조가 바빴겠죠. 막 그냥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죠.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아무 일이나 막 시키다 보니까, 그때 이제는 이 젊은 파슨스라는 사람이 그 철도 엔지니어를 하다가 또 교사로 하다가 또 이 사람이 이제 그러한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변호사로 저는 된 사람인데요. 그래서 천재 소년 파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재 소년 파슨스가 바로 이 특성 요인 이론의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 중에 선구자인 셈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는 그러한 어떤 노동 착취에 대해서 관심을 많다 보니까 미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본주의 경향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관리법규가 제정이 되기도 하고, 또 직업교육과 직업지도 분야에 방대한 개혁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때 이제 이 직업지도의 선구자인 이 파슨스, 직업지도의 아버지라고도 하죠. 이런 파슨스는 이런 산업 독점가들에 의한 노동자 착취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제 노동 착취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산업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능력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과 사회 제도를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제안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파슨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런 청소년들에게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고, 그래서 중도 탈락 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고요. 또 보스턴 사회복지관을 대신하는 직업국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자, 파슨스는 이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자,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을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기 이해다. 그래서 개인 분석, 그 다음에 직업을 이해하자, 직업을 분석하자.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직업이 인간으로부터 요구하는 특성과 잘 맞는 것끼리, 사람과 직업이 잘 맞는 사람끼리 맞는 사람과 직업을 매칭을 해주자. 그것이 이제 과학적 조언이라는 것은 어떤 검사지를 통해서 심리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지를 통해서 또 직업 분석도 과학적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추측으로 매칭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검사를 통해서 한번 매칭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 심리학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똑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측정을 했으니까 이제 개인차 심리학이 성장이 됐고, 그래서 그러한 성장은 어떤 과학적 측정을 통한 특성 확인을 가능케 해서 파슨스의 모델의 추진력을 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파슨스는 진로 상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했고, 또 이 파슨스를 이어받아서 가장 많이 이어받은 곳이 이제 미네소타 대학인데, 그 미네소타 그룹의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이 특성 요인 이론의 이제 대변가로 떠오르기 시작을 한 것이죠. 파슨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의 어떤 직업 심리학자들은 이 다양한 특수 적성 검사라든지 인성 검사 등의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특성 요인 이론의 기초를 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이 상담 기법, 진단 전략, 적재적소 배치에 관한 정보를 담은 책들도 펴냈으며, 그 결과로 1977년에 직업사전이 출판을 된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워크넷에 보면은 한국형 직업사전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직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자, 미국의 직업사전 DOT는 그 고용 관련 종사자에게 직업과 직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전은 국가 경제를 포함하는 그 당시 이제 12,099개 이상의 직업을 정의하는데, 그 어떤 표준화된 체계와 각 직무를 분류하는 이 분류 번호가 있습니다. 고유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분류는 몇 자리수, 중분류는 몇 자리 코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분류 번호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 워크넷 한국 직업 사전을 한번 클릭하면은 어떻게 분류 번호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 특성 요인의 대표적인 학자는 파슨스로 시작해서 미네소타 그룹의 이제 윌리엄슨에 의해서 전성기를 가졌고, 또 다양한 검사 도구들을 개발하고 이 상담 기법 등에 관한 책들도 펴냄으로써 직업에 큰 공헌을 한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윌리엄슨은 이런 그 특성 요인 이론을 상담으로 접목시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진단 범주 내담자를 어떤 진단하는 4가지 진단 범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를 상담 6단계의 어떤 상담 절차도 이제는 만들었던 것이죠. 기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특성 요인 이론의 개요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요 표를 좀 그림을 좀 보면, 자, 개인의 이해에서 흥미적성, 능력, 가치관 등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직업세계 이해, 직업의 종류, 전망, 필요한 성격, 자질 등을 검사를 해서 둘을 한번 매칭하자라고 하는 거죠. 합리 선택을 하게끔 하자.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직업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특성이 동일한 거를 매칭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이해, 직업의 이해, 그리고 이들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선택 등 이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이 직업지도 모형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 개인차 심리학과 검사 도구의 발달로 이 특성 요인 이론은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커다란 성장을 하게 되었고, 많은 진로 상담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 가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론들은 이런 기본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가설을 인해서 이론이 정립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측정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특성 요인 이론이 나오지가 않겠죠. 두 번째는 이 직업은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이 구체적인 특성들을 이런 종업원들이 지니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직업도 역시. 그래서 이 직업 선택은 직접적인 인지 과정이며 따라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이 맞는 쪽으로 합리적으로 매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번째인데, 3이 아니고 네 번째인데,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는 뭐 생산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큰다든지, 또는 직무 만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 요인 이론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 생애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생애 어느 특정한 시기라는 것은 진로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쵸? 내가 지금 상담을 하고 하면 나의 어떤 시기입니다. 지금 50 밑세의 그 특정한 시기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 합니다. 지금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인 거죠. 개인차 심리학과 응용심리학의 근거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이론가들은 파슨스, 윌리엄슨, 헐 등입니다. 자, 이 이론은 고도로 개별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 검사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인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런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특성을 식별하고 직업 특성에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자, 과학적인 측정 조건을 통해서 개인의 특성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특성에 맞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파슨스의 현명한 직업 선택의 세 가지 주요 요인은 처음에 그런 모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즉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 포부, 환경 등을 먼저 이해하는 자기 이해 능력입니다. 자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에 대한 자격 요건이라든지 장단점, 보수, 취업 기획, 취업 기회, 장래 전망 등에 관한 지식이 있는 직업 세계 이해를 통해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내담자의 개인적 요인에 관한 자료와 직업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내담자의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그 특성 요인 진로 상담의 학자 중에 한 명인 요 밀러의 어떤 특성 요인 이론의 5가지 가정을 또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려놨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 발달은 개인과 직업 특성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결정을 도출해 나가는 인지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결정을 도출해 나가자. 의사결정 과정, 인지 과정. 자, 두 번째는 이 직업 선택의 과정에서 발달보다는 선택 그 자체를 강조한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직업 발달 이론인데요. 첫 번째 이것은 직업 선택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우리가 직업 선택의 이론이라 하면은 이 파슨스의 특성 요인 진로 상담과 그다음에 이제 홀랜드 성격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직업 선택 이론입니다. 인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또 개인에게는 각기 자기에게 맞는 하나의 적절한 직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업을 두루 적합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각 직업에게는 그 직업에 맞는 특정한 사람이 종사하고 있고요.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직업에서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에는 어떤 제한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격리 업무를 하는데 격리 업무의 특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격리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어떤 제한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특성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론에 한번 쟁점을 보면은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논쟁의 쟁점이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 처음에는 이 특성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 본 적이 있습니다. 1930년 이전에는. 그래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나 신경 조직에 있는 어떤 지속적인 정신적 신경학적 구조라고 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그 개인의 내면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었다고 믿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특성이라는 것은 학습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성도 변화할 수 있네?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쟁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논쟁이 대상이 됐었죠. 우리도 흥미가 변하는 걸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격도 변합니다. 그 과거에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이었는데 얘가 커오면서 외향적 성격으로 변하는 것도 있죠. 물론 저 본인이 막 외향적으로 내가 가려고 막 노력하면 외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격리에 잘 안 맞지만 격리에서 10년 동안 있어 보세요. 내가 꼼꼼해집니다. 저는 원래 교수 체질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13년대 교수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적 탐구가 돼요. 그리고 어떤 그 약간 이 꼼꼼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아무튼 이런 특성은 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과연 특성을 효과적으로 측정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확한 것이죠. 특정의 직업에서 성공을 예언한다는 것은 좀 부정확하다. 어떤 그 타당도에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까지 우리가 연구된 결과로 잠깐 살펴보면 그 후천적인 것이 더 많다는 이론이 있었고 최근에는 어떤 선천적인 것이 더 많다는 6대 4라고 4가 6이 선천적, 4가 후천적 이렇게까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자녀가 뭘 못한다, 공부 못한다 이렇게 핍박을 줄 필요는 없어요. 다 부모가 물려준 거기 때문에 그 자녀의 어떤 소질과 능력을 발견해서 그 분야를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그 자녀도 행복한 것이죠. 그렇다면 소질과 재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뭐 거의 차이가 없고 같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찾아보면 저는 이거 소질은 태어나면서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재능은 이러한 소질을 훈련시키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성검사라든지 다중지능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재능이라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좀 더 훈련시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질을 어떤 거를 잘하는지 소질을 발견 못하면 재능으로 성장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요리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손재주에도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 소질은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에 보면은 요리할 때는 참 즐겁고 행복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거를 진짜 내 소질인지 한번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리 학원도 다녀보고 뭐 이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질은 무엇인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윌리엄스는 요 네 가지 범주로 진단을 했습니다. 내담자가 왔을 때 내담자를 동일하게 처음서부터 똑같이 보고 상담하기는 차이점이 많죠. 어떤 사람은 이미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거기에 확신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아직까지 자기 분석도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가지 범주로 진단을 했는데 우리가 이 네 가지 범주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로 무선택. 자신의 선택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진로 무선택이라 하고, 이 불확실한 선택. 직업을 선택을 했고 직업명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자신의 결심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는 것이죠. 아직 확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 분석하고 해서 정말 맞네 라고 해주면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내담자가 충분한 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와 맞지 않는 적성, 흥미와 관계없는 목표, 직업 적응, 어렵게 하는 성격. 이것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하고, 또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 흥미를 느끼는 직업이 있으나 그 직업을 가질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 적성이 있는 직업에는 흥미가 없고 흥미가 있는 직업에는 적성이 낮은 경우죠. 우리가 흥미검사와 적성검사를 해보면 흥미는 있는데 그 분야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는 적성은 없는 경우는 있어요. 예체능 예술 쪽 굉장히 흥미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 노래는 잘 못해, 춤도 잘 못 춰, 아니면 그 분야 잘 못해. 이거는 적성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모순이 된다. 자, 그래서 또 윌리엄스는 이 특성 요인 이론을 진로 상담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6가지의 어떤 그 상담 방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 지도. 자, 분석은 우리가 태도라든지 흥미, 가정 환경,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 단계고, 종합은 내담자의 독특성 또 개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 연구 기술과 이런 검사 목록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을 해서 진단하는 것이죠. 내담자가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내담자가 선택한 거와 정말 우리가 조사한 거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뚜렷한 특징들을 묘사하고 개인 목록과 학문적 직업적 능력의 목록을 비교해서 문제의 원인들을 탐색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측이나 처방을 하는 것이죠. 조정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리고 문제들에 대한 결과의 다양성을 다양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죠. 정말 안 맞는다 얘가, 그럼 어떻게 해요?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1, 2, 3, 4단계까지는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요. 그러므로 상담 과정의 대부분이 내담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하는데 상담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을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그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바람직한 적응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상의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추수 지도라고 해서 이 새로운 문제 발생 시 의의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가 추수 지도입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바라는 바람직한 행동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이 스트롱과 스미츠는 이 상담자는 여러 차원에서 상담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특성 요인 진로 상담에서. 그 다음에 신뢰가 두 번째로 중요하고 매력이 세 번째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파슨스의 특성 요인의 이론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장점은 우리가 진로 선택 시 어떤 개인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특성을 고려했고, 그리고 이 표준화 검사 도구와 직업 세계 분석 과정에 유용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는 좀 장점은 나와 있고요. 단점은 자, 이런 심리검사에 어떤 타당도의 문제, 예언을 한다든지 또는 구인 타당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직업 선택을 이례적인 행위로 간주했다. 장기간에 걸친 인간의 진로 발달을 도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은 굉장히 짧은 상담으로 간주됐잖아요. 과거에도 그냥 한 번 일회성
내담자가 그 당시 내담자가 현재 상태에서 왔어. 뭐 내담자에 적합한 검사지를 상담자가 선택해서 검사를 했어.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 주는 거, 이게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담자가 어떤 검사지를 뭐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지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흥미검사 했을 때와 적성검사 했을 때 직업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 어떻게 가지게 되었고 발달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단지 흥미 적성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검사 도구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고 또 어떻게 그 검사 결과를 활용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이 상담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능력과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검사보다는 검사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특성 요인 이론은 이 진로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에 의해서 뭐 심리 검사라든지 개인적 심리학이라든지 직업 사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발달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걸로 인해서 진로 발달 이론들도 싹트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요 진로 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